안녕하십니까. 무민 정준범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음성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얼굴을 역시 보이면서 하는 게 수업에 몰입도가 좀 있고 그래야 좀 더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도 언젠가는 얼굴을 보이면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주가 지난 시점에 이제 간지론을 하는 시점에 얼굴을 보이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번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얼굴을 보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저도 부담이 됩니다만은 수업의 몰입도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와 똑같이 수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무민명리 강의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다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도한 수업은 계속 월요일과 목요일 수업을 올릴 거고요. 수업 길이는 한 30분 정도 길이를 올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거나 때로는 좀 더 이런 거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수업 34페이지 간지론입니다.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천간의 종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간의 종류와 특성.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이렇게 천간은 10개가 있습니다. 천간은 남에게 보여지는 자리고 명예, 성격, 활동,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사주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간자를 쓰죠. 지지는 땅지자에 가지지자를 씁니다. 천간이라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간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늘의 움직임들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남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간에는 어떤 게 있는 게 좋을까요? 결국 남에게 보여지는 자리니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이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내 직업 같은 거, 때로는 내 능력 같은 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같은 것을 남들한테 내보이는 게 좋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학식이라든가 두뇌라든가 이런 남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천간에 있으면 또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덕이라든가 주변에서 쉽게 어떤 조력을 얻는다라든가 주변에 많은 덕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천간에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천간은 명예와 때로는 내가 겉으로 드러난 성격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천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만 잘 살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복들을 가지고 있는가는 겉으로 드러난 복들은 이 천간을 잘 살핌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속도도 빠르고요. 어떤 움직임도 빠르고 변화도 눈에 금방금방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는 좋은 것이 앉아있는 것이 좋으니까 지지보다는 아무래도 좀 천간에 좋은 것이 앉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혹시 돈도 천간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물도 천간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도 천간에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꼭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돈은 구성이 잘 되어 있거나 어떤 여러 주변에 뒷받침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간에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꼭 천간에 있으면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구름이 끼면은 구름 끼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침이 많고요. 때로는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 다툼과 충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꼭 돈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를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돈은 지지에 잘 숨겨져 있는 게 좋고요. 때로는 천간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보완해주는 어떤 내 돈을 잘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양목부터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양목, 거목, 지도자, 책임자, 단연생, 용기, 자비심. 우리가 갑목 같은 경우는 나무에는 을목과 갑목이라고 하는 목의 기세들이 있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뿌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은 1년 만에 다 없어지는 생물들이죠. 근데 갑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기본적으로 뿌리도 튼튼하고요. 1년이 아니고 단연생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견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대들보의 역할들을 하고 때로는 중심의 역할들을 많이 이 갑목이란 나무들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대들보와 중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겠지요.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의,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밭 한가운데 뿌리 내린 모습으로 단단한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힘찬 모습입니다. 갑은 머리를 상징하며 껍질을 깨고 나오는 힘이 있기에 개척, 상승하고 발전하는 기세가 있어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번개와 청룡을 상징하며 두, 수, 장이라고 합니다. 튼튼한 밭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다가 보니 갑목은 어떤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일어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요. 또 그걸 즐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너무 밋밋하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자기가 역할을 분명히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성취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때로는 행동력도 크겠지요. 활동력도 큽니다.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닌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 분야에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갑목은 목의 기질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갑목은 인자합니다. 때로는 인내심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참으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세계가 내가 좀 더 노력하면은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셉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뭘 움직이려고 하지 내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 불만이 많이 생기고요. 때로는 내가 갑목이라고 하는 대들보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아웃사이더처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갑목의 기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노력형이지요. 내가 또 무언가 성취를 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 뭘 하나 새롭게 잘 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한 개 차렸다가 좀 더 잘 될 것 같으면은 옆에다가 2호점을 또 차리고요. 또 뭘 한 개 하더라도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잘 될 것 같으면 또다시 옆에다가 뭘 하나 더 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도 잘 합니다. 좌절하지도 않지요. 내가 하게 되면 꼭 성공하리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좌절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집안에 가만히 쉰다라든가 가만히 놀고 먹는 팔자는 못 됩니다. 남자 여자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이런 것도 아니고 여자도 노력형이고요. 뭘 하려고 하고요. 항상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집안 살림보다는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외부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 여자들도 외부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에 조금 소홀하는 경우들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부들이 투닥투닥거리고 옛날 같을 때는 여자들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활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외부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목 여자들은 대체로 결혼을 좀 잘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혼자 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 입장에서 따지면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좀 혼자 살거나 때로는 자기가 모든 걸 휘두를 수 있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그런 기질도 간목의 여자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방목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교재 34페이지에 보면은 갑일간의 장점, 여기 갑일간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사주는 연, 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개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그 천간동 같은 경우는 이 일간이 일의 천간이 갑일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갑이 있다라든가 때로는 여기에 갑이 있다라든가 때로는 여기에 갑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일간에 갑이 있었을 때 때로는 조금 이따 뒤에 하겠 다음 편에 할 거는 여기가 을목이 있었을 때 때로는 그 다음에는 병화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일간이 갑일 때를 우선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일간의 장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일간이 갑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들처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 갑이 아닌데 여기 갑 있고 여기 갑 있고 여기 갑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명의 베이스는 일간이 갑일 때를 우선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일간의 장점,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며 발전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다. 그래서 행동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도자의 기질이 있어서 솔선수범하며 추진력이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좀 욕심, 사리사욕보다는 내가 어떤 주변한테 어떻게 인정받는가, 때로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세 번째 줄, 활동력과 생활력이 강하여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을 좋아합니다. 이건 남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갑일간의 장점이라고 해놨지 여자라든가 남자라든가 이런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사주가 상격을 이루면은 배짱, 박력이 있으며 약자에게 인정을 베풀며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문장력과 언변이 뛰어납니다. 뭐 사주가 상격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재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학에서는 재관인은 재물과 명예라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명예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비로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으면 상격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약자에게 인정을 베푸고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고 문장력과 언변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조직을 위하는 마음이 커서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하며 사리사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자면은 1,000원을 가지고 7명이 나눠라 그러면 산술학적으로 금방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갑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나머지 6명한테는 너네들은 1.5씩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1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내가 먼저 먹겠다라든가 내가 많이 가지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사리사욕 느낌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떤 분배라든가 역할들을 자기가 맡은 자리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을 바라볼 때 갑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고요. 리더고요.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가 우두머리가 지도자가 자기 혼자 먹겠다고 자기 혼자 사리사욕을 챙기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일간은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요. 그래서 갑일간들은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가 보니 예를 들자면은 뭐 3명이 밥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제일 선임이라든가 내가 제일 고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3명이 나눠낸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더치페이 같은 걸 잘 안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먼저 결제하고 내가 먼저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기질이 뚜렷하게 있다. 그러다 보니 좀 배우자는 조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얽매임이 없어서 실패를 해도 인정을 하고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며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을 막거나 잡지 않습니다.
간목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긴 인생을 살겠죠. 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쓰러지기도 하고, 비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경쟁자들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뿌리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을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뭐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고요.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은 더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아주 자신만만한 기질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옛날 유명한 기업인 말 맞더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가빌가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하면은 꼭 다음에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가끔은 뭐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요. 때로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또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뭐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얽매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목이라든가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목과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었을 때 이 나머지 오행들은 전부 다 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이 나무를 기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열매를 엮기 위해서 다 갑을 보좌해주고 갑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주고요. 때로는 넓은 땅을 주고 필요한 것들 가지치게 해줘가면서 물기를 뽑아서 나무가 크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간목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뭐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끌어요. 그러다가 보니 뭐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풍파가 좀 많지요. 오는 사람은 뭐 내가 오든지 내가 아주 뭐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는 거 다 받아줍니다. 가는 사람 아쉬워하지 않고 보내버리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좀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때로는 깊이 사귀는 사람이라든가 오래 사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 집착하지는 않지요. 일이라든가 겉으로 명예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깊이 사귄다라든가 관심이 많다라든가 그 사람의 아픔을 살펴주는 기질은 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갑일간의 장점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요. 앞장서려고 하고 나선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자신있게 자기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행동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취가 크고요. 때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경우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클 수도 있다는 뜻의 의미가 있죠. 갑양목의 장점은 뚜렷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 있었으니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갑일간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교재 35페이지입니다.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간섭,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의지가 강하여 꺾이거나 굽히지 않으며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도자가 되지 못하거나 1등을 못하면 삐딱하게 나가거나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앞장서기를 잘하며 주변에 호불호가 강하여 소외당하기도 하고 경쟁자가 많습니다. 대들보의 기질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 항상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주가 합격을 이루면 고집불통이거나 우둔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질병으로는 통증과 관련된 질병이며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통증이라고 말하면 무슨 질병의 이름에 통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두통, 편두통, 때로는 신경통, 이런 거. 이런 통자가 들어가는 질병들은 목이 가지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통 같은 게 제일 많다라고 보고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의 일간들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고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심할 거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갑일간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지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자기 의견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자기는 과감하게 내지르고요.
과감하게 말을 하면서 뭐 그런 어려운 자리라도 자기 생각들을 분명히 말하다가 보니 때로는 눈밖에 나기도 합니다. 어떤 뭐 튀어나온 돌이 정 먼저 맞는다는 그런 말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조직 생활을 좀 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뭐 주변에 잘 갖추고 있으면 조직 생활을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꽉 짜여진 틀이라든가 아주 뭐라 그럴까 체계가 단계별로 딱딱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는 갑 입장에서는 조직에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거나 1등을 못하면 삐딱하게 나가거나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와 똑같죠.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기의 내가 앞장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싶어 하는데 꼭 내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오르지도 못할 수도 있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조직에서 내가 뭐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팀이라든가 내가 조그맣게 구성되는 그룹 안에서 우리 그룹 자체가 잘 돼야 내가 또 성장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못하는데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꼭 성장이 되지는 않지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불만을 가지면서 뭐 조금 불평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주변에 너무 나서기 좋아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쟤는 뭐야? 재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호불호가 분명히 가립니다. 내가 선택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때 내가 앞장서기 힘든 사람이었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서 먼저 나서서 먼저 앞장서주면은 그냥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나서네? 내가 뭐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뭐 과감하게 막 먼저 질러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싫고 좋음이 주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이기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되고요. 또 차분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활동이기 때문에 집안 살림보다는 외부 활동들을 더욱더 즐겁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삐 다니는 성향입니다. 직장 안 다니더라도 뭐 주말에는 뭐 낚시든지 등산이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일은 누가 할까요?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겠지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고 뭐 때로는 둘 다 바쁘다 그러면은 그래 집안일은 뭐 파출부 시키고 그 파출부 시킬 돈을 벌어올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일간의 특징들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옛날 전통적인 부부관계처럼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이런 거는 꼭 정해진 일은 요즘은 아니라고 보지요. 그래서 뭐 다 자기 능력껏 발휘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해서 원하는 걸 충분히 얻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봅니다. 합격을 이루면은 고집불통이나 자기 욕심만을 채운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가 재관인을 잘 갖추고 있으면 상격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 흔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합격을 이루다가 보면은 능력은 높고 재주는 없으면서 허세가 좀 심합니다. 뻥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할 줄 모르면서 하는 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주변한테 뻥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그래서 뭐 번들하게 어떤 사기꾼 기질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합격을 이룰 때는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었을 때도 간목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허세를 부리면서 어떤 남보다는 위에 쓰려고 하다 보니 잘 살피는 것도 간목일간과 관계 맺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질병들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항상 앞장서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천간에 갑이 있는데 지지의 인목까지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스트레스 분명히 두통이라든가 편두통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관리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갑은 장점도 뚜렷하게 있고요. 단점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일간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천간은 1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간은 10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천간이 10개가 있으면은 10간입니다. 그러면은 1년은 365일이지요. 365일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은 갑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1년에
36.5명은 있는 겁니다. 뭐 을도 마찬가지겠죠. 을도, 병도, 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36.5명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열흘에 한 번씩, 갑은 1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갑이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봄에 태어나는 갑목도 있을 거고요. 여름에 태어나는 갑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을에 태어나는 갑목도 있을 거고요. 겨울에 태어나는 갑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갑목이긴 합니다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났는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갑은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대들보와 기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나무에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이 탔지요. 때로는 궁궐이라든가 고궁을 보수할 때는 큰 나무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강원도 저기 아주 깊숙한 산골에 구규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베서 금방 쓰지 않습니다. 일단 바닷물에 먼저 담궈 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담궈 놓음으로 인해서 소금물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자연적으로 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늘에서 몇 년, 수년 동안 말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려놓으면 햇볕에 말리게 되면 나무가 뒤틀리겠죠. 그러면 대들보처럼 기둥으로 써먹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늘에서 수년간 말립니다. 그럼 수년간 말리다가 보니까 그러면 나무에 물기가 빠지지요. 그럴 때 이제 그 나무를 다듬어서 대들보라든가 어떤 기둥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계절에 태어난 갑목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느 계절에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입니다. 갑은 물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갑이 기둥으로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기가 어느 계절에 가장 없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역시 물기는 겨울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목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올 것을 나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물기를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버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가을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갑일간의 절기, 봄, 인묘진, 봄의 경금은 정화로 잘 재련하여야 흉함이 다스려진다. 아무래도 갑은 봄에 태어나는 것은 여린 싹이라고 봅니다. 아직 큰 대들보라든가 이런 1년을 큰 사이클로 봤었을 때 봄이라고 하는 절기는 큰 나무의 역할을 하기엔 아직 힘이 없다라고 보지요. 조그만 여린 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나는 것은 그 대들보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사오미, 갑은 크게 물이 필요 없지만 여름에는 개수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이 가까이 있거나 많은 것은 반기지 않는다. 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이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름의 갑목은 아무래도 뜨겁다가 보니 너무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지요. 그래서 임수와 같이 큰 물보다는 개수와 같이 조그마한 물, 가볍게 내리는 하늘의 빗물 같은 그런 거는 그래도 여름인 계절에는 갑목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물이라든가 너무 경신금하고 임계수가 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여름이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을, 신유술, 경금의 쓰임이 필요하다. 진정한 갑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을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갑목은 가을에 태어남으로 해서 자기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목은 가을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겨울입니다. 해자축, 경과 정의 쓰임이 필요하고요. 조화로워야 한다. 수기가 과다하면 얼어버리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병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겨울생의 간목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공부하고요. 제가 십수년 동안 가르친 어떤 제 기준으로 인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저와 조금 다른 이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는 다르다이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걸 제가 가르치기는 어렵고요. 저는 제가 아는 분야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겨울이 좋습니다. 왜냐? 물기가 있기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뭐 물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간목 자체가 겨울에는 물을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 이제 경과 정의 쓰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뭐 경이 있는 거면은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정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재주가 있거나 아주 뭐라 그럴까 기술자인 기질이 있다. 뭐 손으로 뭐 하거나 때로는 뭘 만드는 기질도 있고요. 때로는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빨리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병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났죠. 아무래도 겨울은 춥다가 보니 혹시 뭐 겨울이라고 하는 절기 한 개만 추우면 상관이 없겠는데 주변에 또 다른 차가운 기운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병도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어버리지 않고요. 너무 상처를 심하게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있는 경우에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론의 기본은 갑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천간희귀론입니다. 경금, 정화, 병화, 무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이 아까 말했다시피 연간이 있고요. 월간이 있고 일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간이 갑이었었을 때 절기는 겨울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간목이 여기에 어떤 게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내가 남한테 보이는 거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갑이 천간에 어떤 것과 어울리게 될 때 내가 좀 더 남들한테 보일 게 있을까? 흔히 말하는 뭐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남들이 그 명함에 쓰여 있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요. 그럴 때 남들한테 좋은 걸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천간에 어떤 게 어울리는 게 좋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갑은 천간에 어울리면 가장 좋은 것들은 경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경금과 정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갑은 아주 경금은 귀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정화가 있는 경우는 재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직처럼 아주 국가의 증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간목은 겨울에 태어나고 경금하고 정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되실 겁니다. 사주의 그릇이 크고요. 남보다는 더 윗자리에 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절기와 천간에 어떤 게 어울림이 좋은가는 꼭 기억하셔서 한번 내가 사주를 판별하는데 뒤로 가게 되면은 이 경금은 충이니까 정화는 상관입니까? 이런 말들 상관인데 어떻게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충이 나쁘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저는 충이 절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충이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합이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었고요. 합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상관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이 있다, 정이 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충이 있다, 합이 있다가 기본이지 좋다, 나쁘다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경이 있거나 정이 있거나로 가지고 해서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경금과 정화가 있는 것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제가 실제 사주를 한 개 올려놨습니다. 제가 간명한 사주고요. 그 사주를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이거 한눈에 딱 보고 이걸 알아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일단 써놓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오행을 먼저 붙입니다. 이거는 양의 금이다. 이거는 양의 목이다. 양의 수고요. 음의 화입니다. 이거는 음의 화겠죠. 양의 목입니다. 음의 수고, 음의 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행을 붙이면은 목은 2개, 화가 2개, 토가 1개, 금이 1개, 수가 2개. 이걸 더하면은 이 모든 숫자를 더하면 8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이게 8글자지 않습니까? 8글자니까 둘둘 하나하나 이렇게 8개가 나오죠. 그래서 8점이 되면은 그래 이게는 제대로 오행이 붙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남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까? 나한테 이 사주를 갖고 온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어떻게 방법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려줄 것은 일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일간. 그럼 이 사람은 갑일간이겠죠. 갑일간이니까 갑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내가 좀 더 앞장서려고 하고 행동하는 기질이 있으면서 때로는 집안 살림보다는 외부 활동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 툭 던져주면 됩니다. 때로는 뭐 장점 단점을 말할 때 뭐 실패하지는 않고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는 않고 항상 발전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때로는 뭐 단점을 너무 장점만 얘기해주는 것보다는 단점도 조금 가미해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뭐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벌리려고 하다 보니 오지랖 넓게 움직이다 보니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저는 한마디 장점과 단점.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나쁜 말들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 다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 다 해주고 나면은 하는 말이 마지막 감에서 하는 말이 있죠. 뭐 내가 살아서 뭐해, 한강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해달라는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의 말 한 60에서 70%,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싫은 말도 좀 들어야 그 사람이 너무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것보다는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한 30-40% 정도 내가 좀 이렇게 원래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단점 정도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모르시면 앞에 교재 보고 조금 옆에다 메모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뭐 성격,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한 2-3줄 정도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명리학의 태생이 계절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그 간목인지, 여름에 태어난 간목인지, 겨울에 태어난 간목인지 다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절기를 판별하는 게 좋습니다. 절기. 그래서 갑의 절기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가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서 좋네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요. 천간은 간목은 무엇과 어울리면 좋다고 했습니까? 간목은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고 때로는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금도 있고 정화도 있으니까 좋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보면은 여기에 경금이 있지요. 여기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 정화가 연에 있지요. 그런 경우는 초년부터 일찍 발달하셨겠습니다. 초년에 발달하는 건 뭐 있겠습니까? 공부 잘한다라든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초년에 빨리 발달을 했겠고요. 시에 있다가 보니 늦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에 늦게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나이 들 때까지, 뭐 정년까지, 때로는 정년 이후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에 좋은 것이 있었을 때는 선생님 오랫동안 좋은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대체로 계획하고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한번 살펴보죠. 오행의 과다를 살펴볼 때는
아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오행은 사주에서 많고 적음의 기준은 3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목이 많다 3개부터, 화가 많다 3개부터, 한 개만 있어도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없었을 때는 진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많은 거는 꼭 3개 이상부터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오행을 살펴보니 목도 2개, 화도 2개, 토, 금 각각 하나씩, 수도 2개, 뭐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행이 편중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많은 게 없고 어느 하나도 없는 게 없으니까 뭐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둥글게 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행은 특별하게 편중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를 살짝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절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일, 이거는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8월이니까 여름이고 12월이니까 겨울이고 뭐 3월이니까 2월이니까 봄이고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보고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달이 여기 음력이거나 양력이거나 따라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력 7월이냐 음력 7월이냐에 따라 설명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7월이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단지 여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절기를 바라볼 때는 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월지는 연, 월, 일, 시지요. 그래서 월지는 월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해자축이라고 했었죠. 봄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목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절기를 잘 타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절기를 잘 탔다는 말은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바라볼 때는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도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비싼 차인지 때로는 안 비싼 차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지면은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한 10m 밖에서 차를 쳐다보니 차가 벤츠죠. 그럼 일단은 속의 내용물은 좀 가깝게 가서 봐야 되는데 뭐가 안 보이니까 그냥 절기를 잘 탔으면은 선생님 참 좋은 절기에 타셨고요. 사주가 좋습니다의 기본입니다. 근데 뭐 이걸 아까 했듯이 차가 좋은 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에 내용물은 뭐 별볼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직까지 10m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절기가 겨울이니까 이거 껍데기는 벤치야.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절기에 타셨네요. 자신의 할 일을 충분히 하시겠습니다 라고 슬쩍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간을 살핍니다. 천간은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경금도 있고 정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도 10m 밖에서 바라보니 절기를 잘 탔으니까 차도 벤츠급의 차인데다가 안에 내용물까지 장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선생님 참 사주가 멋집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잘 탔고 남한테 명함을 딱 내보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들이 남한테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주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발달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참 높은 직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위에 계시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은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아직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겉으로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내가 좋습니다 라고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배운 수업의 진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따지면은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한 사람이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초선 아닙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누구 이름을 말씀드리면 누군지 알만한 사람인데 그만큼 TV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뭐 뚜렷하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요. 하는 일이 뚜렷하게 발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스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로 태어나게 되면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세상에 80년 동안 행복한 사람은 없고요. 내가 태어나서 10살까지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만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90살까지 한 80년 동안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80년 동안 불행한 사람도 없죠. 인생에 이렇게 흥망성쇠 기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구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뭐 대체로 남들보다 앞장서고 행복하게 또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